안녕하세요. 5월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데요. 작년도 기속 1년간의 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 대상, 그리고 절세 방법, 신고 방법 등 종합소득세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이해하는 데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총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를 어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 이상,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금액은 연 300만 원 초과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나 자유직업 소득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중간에 회사를 이직을 했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를 했다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합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천징수가 없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300만 원 미만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 연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이외에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분리과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분리과세란 종합소득 과세에서 분리되어서 따로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특정 세율을 적용을 해서 별도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자소득이나 배당, 근로, 기타 소득 등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상의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는 매년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전날까지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무신고 문화부 가산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란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40%까지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를 하기는 했으나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신고, 즉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되겠습니다. 또한 가산세 규정은 개인과 복식부기 의무자가 가산세율이 각기 다른데요. 화면상의 가산세율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신고할 수도 있겠고, 국세청 홈택스에 인터넷을 접속을 하신 후에 홈택스에서 접속한 화면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한 다음 양식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계산 절차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겠으며, 과세표준이 산출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과세표준에 산출세액을 곱하고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차감해주고 가산세를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연합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상에서 나오는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사항과 세액공제, 감면 내용, 그리고 가산세, 중간연합 등 기납부 세액 등을 화면상의 표를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꼭 추가 납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분리과세로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종합소득 합산과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을 추가 납부한 자, 전년도 월납부세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대상자, 사업 이외의 소득으로 세금을 이미 납부를 해서 환급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비사업자, 즉 알바, 프리랜서, 대학생 공모전 등 프리랜서 등의 기존 원천 징수된 3.3%의 세금이 기존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에는 환급이 되겠습니다.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는 중간연합이나 아니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인해서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의 총액이 당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종합소득세액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년도에 이미 납부된 세금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프리랜서나 자유직업자 등 분리과세로 인해서 원천징수가 이미 된 분들은 사전에 종합소득세액을 산출을 해보고 이미 납부된 세액과 차액이 남아서 환급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환급받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과세 대상은 모든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이 되겠고요. 2주택자는 모든 주택의 월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3주택 소유자는 모든 주택의 월세 수입 및 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되겠고요. 자세한 표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상에 주택 임대사업자 주택수별 임대소득 과세 대상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소유 주택별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꼼꼼히 살피셔서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신 후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수익금액에 따라서 신고 방법을 각기 달리할 수가 있는데요.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상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총 수익금액 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납세 의무를 반드시 지키되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본 강의 내용을 잘 참고를 하셔서 절세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요. 세법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세청 상담실 국번 없이 126번 또는 각 지방 세무관서 상담실 등의 세무상담을 해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제 유튜브상의 댓글 또는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가능한 한 시간이 되는 대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 세목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실 때에는 유튜브상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시면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달인데요. 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되겠고요. 각종 증빙의 철저한 보관을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 매입세 공제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청첩장, 조의금, 증빙 등을 모아두게 되면 한 건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고요. 각종 기부금이나 영수증을 모아두기를 철저히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교시설의 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년 고용세 공제를 이용하시면 좋겠는데요. 2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금 공제 제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인건비 지출 내역 증빙을 완비를 잘 해놓으셔야 되겠는데요. 가능하면 인건비는 예금 통장이나 금융 계좌를 이용해서 지급함으로써 증빙을 확실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 관련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사업 관련 카드 사용이 매우 유리하겠고요. 개인 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최고 45%까지 높지만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율이 10%에서 최고 25%까지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출이자 비용 처리인데요. 사업과 관련해서 은행 차입금이나 채무의 발생 이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사업과 지분별 신고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율만큼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가급적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신고 방법, 절세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하시는 일과 사업 잘 되시기 바라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 함께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